런던에서 주가 폭락이 왔다라는 소식이 번지면서 1929년 10월 24일, 그러니까 이걸 검은 목요일, 블랙 서즈데이라고 하는데, 이날 월가의 주식이 폭락하면서 대공황이 시작됐습니다. 미국의 GDP의 30-40%가 향후 몇 년간, 한 3-4년간 이렇게 날아가 버렸고요. 독일은 국민의 44%가 실업자가 되었고, 대공황 3년간에 미국의 주가 총액이 12%만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11%만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88.9%가 날아가 버린 격이지요. 그래서 한마디로 인간이 겪은 경제 충격에서 엄청나게 가장 큰 경제 충격이었습니다. 이후에 2-3년간의 무역량이 세계가 반토막이 나버리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경제 위기가 오니까 오히려 각국들은 폐쇄 무역을 더 심화시키면서 요즘 트럼프가 미국의 신고립주의, 폐쇄 무역, 그리고 마가 경제를 주장하는 것과 똑같은 상황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그때와 요즘 비슷한 점은 외노자에 대한 불만, 저소득층의 광범위한 사회 저항, 폐쇄 무역, 민족주의의 발흥, 이런 것들이 그때와 지금 경제 상황이 낳은 일종의 사회문화 현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파퓰리즘이 같이 다 성행하고 있고, 결국 그때는 파퓰리즘이 독일, 이탈리아, 일본 등에서 파시즘으로 바뀌게 됐습니다. 자, 대공황의 원인을 우리가요 분석해 보면, 첫 번째로는 1차 대전 후에 이제 화폐에 대해서 근본위제로 회귀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이 뒷받쳐주는 화폐에 대한 과대한 이 평가가 결국 수출을 축소시키는 상황이 왔다. 그리고 전체 필요한 숫자보다 화폐가 더 작았다. 화폐가 적다 보니까 수요가 축소되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두 번째로는 과도한 보호무역에 대한 요구들이 분출했다는 거예요. 외국에 대해서 적대감을 품고, 그리고 수입되는 농산물이나 이런 데 대해서도 적대감을 품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흔히 협상가격차라고 부르는 현상이 발생했어요. 공산품과 농산품 가격이 완전히 시소, 즉 가이처럼 이렇게 크로스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농산물 가격은 내려가고 공산품 가격은 올라가면서, 자, 이렇게 이 협상 가격 차가 심해지면서, 협상 가격이라는 게 가이협입니다. 가이 모양의 가격 차가 심해지면서 결국은 농업이 몰락하고 있었죠. 또 네 번째로는 독일이 미국보다 일찍 20년대 초중반부터 2차 대전 패전에 대한 보상 등으로 이 경제가 불황에 빠지고 하이퍼 인플레이션에 들어간 상황이었어요. 그게 또 미국 경제에도 영향을 미쳤다는 거죠. 그리고 당시 미국의 이제 2차 산업혁명, 즉 에디슨 등의 전기 발전 이후에 구산업이 쇠퇴하고요. 즉 1, 2차 산업이 쇠퇴하고 신산업이 소비재를 중심으로 굉장히 발전했어요. 그러면서 대규모 공산품 생산 시대가 열리면서 그런 신산업의 주식 거품이 시작됐어요. 요즘 4차 산업과 관련한 4차 산업의 거품, 과잉 평가와 똑같은 현상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대공황이 이렇게 오래 간 것은 국제적으로 이것을 조율할 수 있는 기구가 없었다. IMF나 이런 기구가 없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주식 붕괴로 인한 소비 감소가 날이 갈수록 더 심화되었다. 자, 그 다음에는 통화 성수가 감소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부가 돈을 풀어도 사람들이 돈을 전부 집어넣지 쓰지를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민간 은행이 완전히 무너져 가고 은행 대출도 무너져 갔어요. 이것은 일본의 잃어버린 30년, 1889년, 91년 이럴 때 일본에서 나타난 현상하고도 비슷해요. 돈을 아무리 풀어도 통화 성수가 안 되더라. 통화 성수가 안 올라가고 감소하더라. 똑같은 현상입니다. 그 다음에 대공황기에 디플레가 이제 굉장히 번졌어요. 그래서 이 디플레가 번지기 시작하면서 수요가 감소되고 과잉 수요, 그리고 그러면서 경기가 급속히 침체되어 갔습니다. 당시 공산주의자, 사회주의자들은 기술 도입으로 인해서 노동에서 창출되는 이윤이
노동자 대신 기계로 가면서 이윤율이 줄어들면서 과잉 생산이 되고 그것이 이윤율 저하로 연결되면서 자본주의 모순이 필연적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에 도달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때 얼마나 충격적이었으면 당시 갓 출범한 소련의 사회주의 사회를 갖다가 동경하면서 미국의 기술을 가진 사람 10만 명이 소련에 이민 신청을 해서 이민을 갔습니다. 그만큼 미국 사회가 지옥 같았고 당시 공산주의 소련으로 가서 살고 싶다고 10만 명, 러시아 계통의 국민이 아니라 일반 멀쩡한 미국 국민 중에 10만 명이 소련으로 이주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당시 사회상은 이루 말할 수 없이 비참했고 경제, 정치, 사회, 문화적인 타격이 향후 10년 이상을 미국을 지배했고 아직까지도 대공황을 다룬 영화나 각종 소설들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대공황은 당시 자본주의의 오만에 완전히 그냥 똥침을 찌른 사건이에요. 그래서 그 이후에 자본주의가 좀 자신의 모순을 고치려고 노력도 하고 노조도 허용하고 사회복지를 강화하고 그랬죠. 그래서 처칠이 이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영국식 사회복지 제도를 도입하려고 했던 것도 그런 이유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영국 사회가 서민층의 반란으로 사회주의 국가로 가게 되고 영국의 지식인들도 사회주의를 선호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회주의를 막기 위해서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그런 복지 시스템, 또 연금, 더 나아가서 내셔널 헬스 서비스라는 NHS 이런 시스템이 만들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도 처칠은 지금 얄타 회담 도중에 선거에 져가지고 귀국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대공황이 어마어마하게 인류사를 바꾸었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2차 대공황을 겪게 되면요, 그것도 또한 어마어마한 우리의 시스템을 바꿀 거예요. 서포 15조나 5+3은 그런 시대를 대비한 제안입니다.